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색하셨는데요. 네. 칼라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오늘은 칼라 여태까지 했던 거 이제 종결 칼라 언어로는 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칼라당 20분씩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말을 전달할 때 제가 전달하는 의미랑 여러분이 또 듣게 되는 의미가 달라서 말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칼라를 강의할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본질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한테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는 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보색 개념을 했는데요. 보색은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방향에 대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보색의 개념에서 제가 레드하고 그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커플을 보면 다른 사람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활발하고 주도적이고 여기 어떻게 보면 수용적이고 잘 받쳐주고 지지적이고 이런 두 커플이 결혼을 해서 정말 레드다운 에너지를 기꺼이 쓰고 또 그린다운 에너지를 기꺼이 쓰면서 서로가 다름을 바라봐 주면 어느 순간에 이 부부가 어때요?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 그린 남편이 어느 순간에 뭔가를 리드해 가고 있고요. 이 그다음에 레디였던 와이프가 어때요? 이 남편을 받쳐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를 잘 지지하고 서로를 갖다가 잘 바라봤던 부부는 어느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닮아 있어요. 모든 성격이 이렇게 섞여서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롭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안에 나 있다. 그죠? 그리고 내 안에도 너가 있다. 그런데 그걸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게 또 배우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색 중에 오렌지하고 블루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오렌지 얘기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오란소마에서는 사실 오렌지형 인간을 따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센터에 오시면 와, 나 오늘 칼라 수업 듣는데도 굉장히 오렌지가 눈에 보여.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의 약간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라서 오늘 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칼라에서 오늘 가져왔어야 되는데 위에가 블루고 밑에가 오렌지인 칼라가 있어요. 어릿광대라고 해서 위에는 블루 칼라 의식은 밑에는 오렌지 칼라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 내담자 중에 거짓말 안 하고 3분의 2는 이 칼라를 뽑아갖고 들어와요. 이제 지난주에 칼라가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제가 맨날 117개라고 했잖아요. 이제 118개가 됐거든요. 118개의 바틀 중에 내담자의 3분의 2가 어떤 한 칼라를 갖고 온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맞죠? 이럴 때 옵니다. 위에 의식은 블루, 밑에 무의식은 오렌지인데요. 위에 블루인 상태로 어떨 때 오시냐면요. 좀 뭔가 무기력하세요. 좀 뭔가 답답하세요. 사실은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삶에 별로 열정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제가 이런 분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저한테는 그림자 에너지 상태에 있어요. 상담을 오시니까. 원래는 이제 책임감도 강하고 굉장히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상태는 뭔가 좀 많이 무기력하신가요?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좀 어려우신가요? 소통이 좀 어려우신가요? 뭔가 책임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세요? 버거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에서도 귀찮으셔서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묻죠, 그럼 제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평화로운 상태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건 아니래요. 아, 그렇구나. 평화롭진 않은 상태래요. 근데 왜 힘든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바트를 딱 보니까요. 밑에 뭐가 있죠? 오렌지가 있네요. 자, 오렌지 바틀 파동은요. 오라소마에서는 사실 오렌지가 아주 건강할 때는 좀 어떻죠? 여러분 오렌지가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깨어있을 땐 압구정에 지나가면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어요. 오렌지족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죠? 굉장히 비싼 차를 몰고요. 좋은 옷을 입고요.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야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게요? 야타 가지고 얘네가 설마 도서실 가겠어요? 어디를 가죠? 클럽으로 갑니다. 클럽으로 가서 신나게 춤을 추고 신나게 술을 먹고 밤새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렌지족. 저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오렌지족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깨끗하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야 비켜, 야 비켜란 소리는 몇 번 들었습니다. 오렌지 에너지가 우리 안에 깨어있다는 건 이거예요. 흥이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흥이 많은 사람, 우리 노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터콰이즈는요, 그냥 이렇게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도 재미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기는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걸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글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고, 이런 즐거움이에요. 근데 오렌지는 완전 본능적 즐거움이에요. 본능적 즐거움이란 건 뭐냐면요. 파이브 센스를 통한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파이브 센스가 뭐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그쵸? 미각. 이게 본능적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오렌지가 발달해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을 갖고 노는 게 뭐예요? 성이죠. 오렌지가 발달해 있으면 남자랑 연애하면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몸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귀로 듣는 것도 좋아해서 음악 같은 것도 막 엄청 크게 들어놓고 되게 좋아해요. 이런 본능적 즐거움이 깨어있는 게 뭐죠? 오렌지입니다. 애기들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파이브 센스가 다 깨어있어요. 뭐 하나를 보면요 너무 즐거워요. 그쵸? 뭐 하나 새로운 맛을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먹는 거 하나로도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파이브 센스 감각을 통해서 가장 큰 즐거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언제? 어린 시절에.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본능적 욕구로만 즐거우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감각들이 생각을 통해서 이제 차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래 시각, 청각, 뭐죠? 미각, 이 몸의 피부들 이런 것들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스스로가 다른 게 더 필요 없이 행복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조건이 필요하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오렌지가 원래 발달해 있었는데 오렌지가 이제 그림자로 들어가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감각들이 다 닫혀요. 감각들이 닫혀서 뭔가 다 무감각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오렌지의 그림자 상태에 있을 때예요. 밑에 무의식, 위에 의식인데 위에서 아무것도 못 느껴요. 밑에 오렌지가 뭐죠? 그림자에 들어가 있다. 감각의 문이 다 닫혔다. 뭘 먹어도 맛을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소리가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여행을 가서 새로운 걸 보는데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가 우울증 상태입니다. 보색이죠. 감각이 엄청 끼어있다. 즐겁다. 그렇다면 블루의 빛, 고요하고 평화롭기도 하다. 그런데 그림자도 같이 갑니다. 보색은 모든 감각이 닫혔다. 무기력하고 우울하다. 그쵸?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오렌지 마트를 뽑은 사람들은 왜 감각의 문을 닫았을까요? 왜 들리는 게 들리지 않고 왜 보이는 게 보이지 않고 왜 먹는 게 하나도 맛있지 않죠? 왜 우리가 그렇게 됐죠?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어떤 느낌을 닫아버렸어요. 뭔가 느낌, 먹는 거, 듣는 거, 어떤 느낌을 닫은 이유가 뭘까요? 닫은 이유는 내 마음에서 어떤 느낌 하나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느낌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 느낌이 뭘까요? 뭔가 좀 아픈 느낌, 뭔가 슬픈 느낌, 뭔가 굉장히 힘들었던 느낌을 난 느끼고 싶지 않아. 그거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누르다 보니까 그것만 누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낌은 하나를 누르면 모든 게 닫혀요. 이 밭들은 약간 상처 밭이라고 얘기해요. 트라우마.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하는 마음을 닫아버린 이유는 대표적으로는 뭐라고요? 트라우마의 90%는 관계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표현들, 나를 학대하는 표현들을 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마음에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됐어요. 너무 아픈 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칼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아픔이 된 마음, 상처가 된 마음이 오렌지 파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오렌지 파동이 저장이 됐어요. 이거를 매 순간 올라오게 하면요. 너무 아파서 못 살아요. 너무 아파서 못 사니까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죠? 이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는 작업을 시작해요.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각을 느끼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줬던 거, 엄마가 나한테 함부로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이 오렌지 파동으로 너무나 아프게 있는데 나 이 아픈 마음 안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른 감각들도 어떻더라? 무뎌집니다. 감각의 문이 닫히면요, 여러분, 삶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누가 살 부딪히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허할 뿐 그 이야기들이 즐겁지 않고 삶이 뭐예요? 삶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삶은 환이다. 정말 더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태어났었는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트라우마들, 내가 원치 않은 아픈 마음들, 내가 원치 않았던 너무 아픈 경험들이 내 세포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나 이거를 경험하고는 못 살겠어 하니까 이걸 다 닫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안 느끼겠다고 닫아버리니까 모든 감각도 어떻게 됐다? 둔해지고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재미가 없고 그냥 살긴 하는데요. 뭔가 에너제틱하고 이 다양한 활기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시큰둥해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요. 그래서 너무나 지루해요. 너무나 지루하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뽑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평범한 자극을 가지고는 즐거움을 못 느끼겠어요. 평범한 걸 가지고는 감각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센 자극이 필요해요. 술 먹으니까 뭐가 마음이 풀리면서 느껴져. 술을 먹기 시작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막 파괴하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뭔가 거기에 몰입하면서 즐거움이 느껴져. 근데 그것들을 멈춘 순간 중독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만 즐거움을 느낀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닙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먹어서 즐거워도 괜찮아요. 근데 술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으면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우리의 트라우마의 시작은 대부분 누구죠? 가족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트라우마의 시작점이에요.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가장 많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 트라우마가 어딘가에 저장돼 있어요. 불쑥불쑥 트라우마가 저장돼 있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장한 사람은 그것들을 누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삶이 되게 무감각하고 그쵸? 예전에 겪었던 그 오렌지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워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스텝은요. 그래, 내가 겪은 트라우마가 있다. 이걸 좀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트라우마의 해결자는 나예요. 네, 준 사람이 아닙니다. 네, 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감정들, 내 몸에 쌓인 것들을 해결해 가겠다라는 결정. 그리고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욕먹을 수 있는데 트라우마는 늘 과거라는 시간 속에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 여러분을 만들었죠? 그러나 좀 더 큰 생각에서 보면요, 과거는 없습니다. 네, 내가 그 과거를 없다고 한다면 과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느껴야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 현재에 뭔가 좀 더 집중한다면 과거는 없어요. 우리 많은 자기계발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가지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제 생각의 99% 카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되게 우울한 생각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는 날씨도 좋고요.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나 맑은 날인데요. 근데 어제의 생각 99%가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난 이유도 모르는 채로 그냥 부정적이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트라우마를 풀어가는 방법은 저는 지금 현재에 깨어있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만들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라소마에서 오렌지의 단어 중에 통찰이라는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통찰, 인사이트라는 얘기예요. 통찰이를 뭐냐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것을 반드시 의심해라. 나는 뚱뚱해. 나는 되게 부족해. 여러분이 굉장히 자연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요. 의심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자기라고 이루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특히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들, 빛이 아닌 모든 것들 의심하십시오. 그게 진짜 나일까? 과거서부터 늘 믿어와서 습관적으로 왜 믿는지도 모르고 갖고 와서 지금 다시 믿고 있는 것일까? 자, 그걸 알아차리는 힘을 오렌지의 통찰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도 좀 통찰을 가지고 좀 더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로 이제 대장정의 칼라 이야기는 15가지 칼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칼라가 빛으로서 많은 부분들을 깨워주실 수 있기를, 그런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하고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